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신은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영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의 소재는 스스로 배우는 두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삐뽀삐뽀 119 하셨던 하정훈 선생님이 하시는 육아 채널인데, 저는 그 채널의 이름을 꼰대 육아 채널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런 육아를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정말 꼰대,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을 좀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처럼 막 그 일하는 엄마들은 절대 따라가지 못할 이야기는 정말 좋지만 적용하기 좀 힘든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좀 어느 정도는, 그렇구나 하면서 듣고 어느 정도 좀 가려 듣는 편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중간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꽤 제목 자체에서부터 약간 센세이션하긴 했어요. 스스로 배우는 두뇌. 스스로 배우는 두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스스로 배우는 두뇌, 때가 돼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찍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야기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아이의 뇌가 교육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교육이 들어가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은 타고나지만 논리력과 추론력 같은 것들, 창의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자라면서 육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논리력, 창의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지능과 논리력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빨리 하지 말아라.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긴 하지만 저는 선행보다는 현행,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심화 학습하는 것이 빠르게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끌려가면서 자기가 관심도 없는 부분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관심이 많이 들었어요.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뭐냐면 지식교육을 빨리 하게 되면 두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두뇌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창의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다기보다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뭔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 호기심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배울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지식 자체를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똑같이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 일이라는 것을 받아서 챙겨서 2나 3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요. 1이라는 걸 넣어줬는데 1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뱉어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1을 받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1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져 있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지라는 경험 정도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1을 2나 3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좀 본인이 받아들였던 일단 배경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디프레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디프레션이라는 것이 일단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The Great Depression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 그러면 세계 경제 공황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일단 공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
그리고 이 공항이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약간 역사적 배경과 함께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하나로 듣지 않고 조금 더 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대해서 본인이 더 찾아보기도 하고 본인이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오늘 학원에서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확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은 이 1이라는 정보를 넣어줬지만 1이 2와 3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예요. 자, 안 좋은 경우들 중에 하나가 공항? 공항이 뭐지? 나는 이런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에어포트 공항은 알지만 공황이라고 하는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쭉 깔리게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고 한자도 어렵고 들어보고 싶지 않아 라고 튕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튕기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도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부 정서를 좋게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은 상태로는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굳이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가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정도의 학습 정서만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1이라는 정보를 본인이 챙겨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했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1이란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일단 만약에 이것에 흥미가 있어서 1을 1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집안에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거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오늘 학습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 하에서 오늘은 뭘 배웠어? 그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만 가져주셔도 1이 0이나 0점 몇 프로 사라져버리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정서를 길러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영어, 많은 지식을 넣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뇌를 갖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라는 걸 함께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